윤석열의 첫 시험대. 윤석열 당선인은 탈권위 그리고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와대를 떠나서 어디에 집무실을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시험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왜 옮기려고 하는 건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위에 있지 않고 저 절대 권력 속에서 내려와서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렸고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중지를 모으고 오늘 답사를 해보고 또 그 안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네, 절대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겁니다. 현재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로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낙점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데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할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하면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한지를 놓고 여야의 주장은 상반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의 공간과 형태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 구조를 결정하거든요.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외교부 청사든 아니면 국방부 청사든 기자실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건물 안에 있을 겁니다.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과 함께 만나 뵙고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다를 수 있음은 청와대가 구중궁궐같이 되어 있어서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옮기겠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구중궁궐이 아니라 십중궁궐입니다. 여기 감히 국민이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건데 과연 국방부 청사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취지에 적합한가를 두고 전혀 다른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그래도 국방부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방부에 4년 반 동안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네. 공교롭게도 어제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국방부를 가봤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저희 용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사무실만 대통령 사무실만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도로 옮기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관저까지 이전하겠다고 당선인이 이야기했으니까 문제가 더 확대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청와대 회의하러 여러 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관저나 이런 데는 너무 멀어가지고 그야말로 구중궁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장점이 용산이 보안이 지금 국방부가 있으니까 보안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완비가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용산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군 기지가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80만 평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환받는 일만 남아 있는데 국방부하고 그 용산 미군 기지가 붙어 있어요. 네. 힐기장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반환받는 미군 기지에다가 그 대통령 관저를 짓는 것은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용산 부지에다가 지난번에 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그 공약에 있어서는 여기 아파트를 짓겠다 막 이랬었는데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환받는 그 용산 기지는 무조건 공원으로 만든다. 그래서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조만간 용산 공원이 조성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용산 공원을 찾게 될 거고 그럼 부근에 대통령 관저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윤 당선인 이후에 또 많은 대통령들이 쭉 이어서 그 취임을 해가지고 일을 할 텐데 계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이에 이전하는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국방부가 그렇게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국방부가 다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사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대처를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장관부터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국방부는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지봉 교수님. 네. 아까 서른 의원께서 국방부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면 국방부는 십중궁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는 오히려 확장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소통 문제에서는 동의 안 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될 거냐. 그러니까 소통은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예. 국방부 안에 만약에 이제 집무실이나 아니면 뭐 관절을 옮긴다고 해도 경비가 삼엄하고 그 대통령이 나오셔서 사람들 만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 과연 국방부가 적절한 장소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해 보면 거기서는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방부 같은 경우도 다른 부처보다 훨씬 경비가 강화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전략 자산들도 있고 또 국방부라고 하는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예를 들면 정부 청사처럼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쉬운 장소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경비도 지금 다 군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헌병들이 쓰고 있고 2중 3중으로 경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옮기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식사하러 밖에 나오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처럼 예.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용이한 장소냐 하는 부분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를 들면 지금의 청와대가 그게 좀 어려운 장소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국방부 안에 건물을 짓고 들어가시는 것만으로 과연 소통이 잘 될 거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시민과 만나고 어떻게 소통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국방부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좀 어려울 거다. 차라리 저는 뭐 외교부나 아니면 그 종합청사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바로 거리 옆에 있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으니까 물론 예. 그러면 이제 뭐 보안이나 아니면 이제 경호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소통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이런 말씀인데 자, 두 번째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할 때 생길 수 있는 논란은 이겁니다. 군 연쇄 이동 과연 안보 공백은 없는가 이 문제인데 역시 이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 용산 이전 추진이 초래할 안보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 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인가라는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외교부나 국방부나 중요한 부처니까 단절 없이 이 업무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비용 문제,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그 주민들이거나 근처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편리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야 되겠죠. 지금 안보 공백에 대해서 여론이 좀 우려가 많은데 당연히 고려해서 혹시라도 이로 결정이 됐을 때 그런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물어봐야죠. 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국방부 신청사에 있는 국실들은 다시 뭐 합동참모본부로 또 합동참모본부의 사무실들은 다시 방위사업청 등등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으로 북한이 대규모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연쇄 이동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동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2달이라는 딱 시간적 제약, 5월 10일까지는 맞춰야 된다. 그 예. 제약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빠듯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집안을 이사할 때도 2달이면은 뭐 아주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선은 이제 그 공간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국방부 청사를 새로 짓느니 합창 청사를 새로 짓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그런 비용도 들지 않고 지금 국방부에는 국방부 구청사 그다음에 합참이 쓰던 별관도 있고 또 저 위쪽으로 이제 그 방사청장도 있고 지금 국방 홍보원도 새로 신축 중이라고 하니까 사실 가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무슨 이제 안보 공백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평시 아닙니까? 예. 평시에 2달에 걸쳐서 이사를 하는데 거기에 안보 공백이 생긴다면 그거는 우리 국방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전쟁 시에는
헤드쿼터가 계속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때는 그럼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너무 과도한 얘기고 예. 네. 그리고 또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은 현재 군 지휘부의 많은 분들은 그 북한이 뭔가를 발사했을 때 미사일이라 탄도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로 얘기도 못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안보 공백 얘기하는 게 조금은 그 민망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로서도 지금 용산에 자리 잡고 이제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든 어느 부처든 그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예. 조금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결정이 된다면은 협조해주고 그 협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역시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예. 지금 뭐 이동훈 의원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2달 안에 옮기는 것이 과연 이렇게 빠른 시간에 국방부 전체에 1000명이나 되는 그 인력들이 물론 그 안에 남은 사람도 있고 옮긴 사람도 있겠죠. 그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연합사도 예. 그렇고 합참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근데 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연동이 돼 있잖아요. 다 하나를 옮겨서 시스템을 옮기면 그 시스템에 연결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EMP 같은 경우도 EMP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 것도 어렵지만 새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을 예를 들면 일반 행정 사무를 보는 그런 부처 같으면 훨씬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사무 집기나 기구들만 옮기면 되니까. 그런데 국방부라고 하는 시설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이나 군사 장비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 사이버 사령부도 거기 같이 있잖아요. 예. 이런 장비들 옮기는데 과연 2달 안에 가능할까? 국민들은 좀 의아해 할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군 전문가들이 볼 때 과연 저게 타당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백업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사를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인수위가 단순히 그냥 본인들의 판단, 그러니까 비전문가적 판단이 아니라 예. 국방부의 전문가들이나 즉 담당자들과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운영하는 분도 거기에 있고 그런 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를 잘 계산해서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정말 그분들이 볼 때도 안전하게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는 여러 평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인수위는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서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 시설 오른쪽으로 장관실, 차관실 있는 데는 날개부입니다. 보다시피 창이 여기는 아파트처럼 사다리 차를 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물동량을 이사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사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20일 정도도 24시간을 돌려야만 물동량을 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사료도 여기는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부가 이사를 하려면 20일 동안 24시간 엘리베이터를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하기 싫죠. 왜냐하면 저도 국방부에 있을 때 몇 번 이사를 했었어요. 예. 네. 국방부 별관에 처음에 제 방이 있었다가 그 반환받는 미군 기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현장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미군 기지로도 옮겼고 그다음 또 일부 사람들은 평택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번거롭고 쉽지 않고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그 청와대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데가 본관인데 그 본관이 제일 큰 건물이에요. 제일 크고 좋은 건물인데 네. 거기 한 1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내에 이사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는데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시기를 꼭 뭐 취임식이나 여기에 딱 맞추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옛말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그 국방부 청사로 그 대통령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청와대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때 놀라야 되는 세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과연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건데 인수위에서는 아직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 500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1조 원 이상이 든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개 부대가 있습니다. 국방부 있죠.
합동참모본부 있고 사이버사령부 있고 시설본부 또 검찰단 법원 뭐 여러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전한다고 하면은 지하 시설 같은 벙커는 EMP 탄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도 한 1,000억 이상 들어요. 그럼 합동참모본부 건물 짓는데 한 2, 3천억이 드는 거죠. 최소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정도 드는 거고. 지금 비용의 추산과 관련해서 1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국민의 이 세금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 없고요. 최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민주당은 1조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김은혜 대변인은 1조는 너무 나간 얘기다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틀린 거죠. 예컨대 차를 바꿀 때에도 예. 몇 억짜리 차를 살 수도 있지만 뭐 한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차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건 조금 오버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합참이 옮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 조금 전에 그 김병주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10몇 개 부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거 사실이고요. 국방부 안에 건물이 수십 개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제가 어제 그 국방부 가서 보니까 국방홍보원이 저쪽 방사청 자리 정도에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국방홍보원 건물을 신축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건물들 뭐 설계 변경해가지고 뭐 5층으로 지려고 했던 거 한 10층 정도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다른 부처들보다 국방부가 공간적 여유는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장관실도 다른 장관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제 생각에 뭐 김은혜 의원이 5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더 들 것 같고 5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 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반대급부요? 네, 예. 어제 그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방부 청사는 27만 제곱미터다. 한 9만 평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청와대가 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어제 김병주 의원 인터뷰한 거 봤더니 40만 제곱미터래요. 네. 그러면 청와대 40만 제곱미터 13만 평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1,000억 정도 돈을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13만 평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어디야 그 산 밑에 예. 좋은 공원을 이제 국민들이 받으면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청와대에 계신 것보다 그 용산으로 왔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국민들과의 소통이 훨씬 더 그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 비용은 저 같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3가지 논란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이렇게 있다 해도 윤석열 당선인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봄꽃이 지기 전에는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저희가 감안하면서 검토할 것입니다.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네, 하지만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임태희 고문은 집 인테리어를 해도 보통 2달 정도 걸린다. 시간을 갖고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정우택 의원은 국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과연 맞는 시기인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도훈 위원님, 네네. 윤 당선인이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조금 이 대통령 집무실을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이제 용산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현재로서는 그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옮길 가능성이 조금은 많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재로서는 비용, 뭐 보안, 경호 이런 문제만 거론되는데 저는 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언론인이니까 좀 더 크게 뭐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좀 역사적인 맥락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392년에 그 조선이 창건이 됩니다. 그리고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628년 동안 현재의 청와대 자리는 우리나라의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시대, 미군정시대
그리고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도 권력의 핵심은 현재 청와대 자리였어요. 예. 근데 그 청와대 자리를 국민한테 돌려준다는 얘기는 그 권력의 핵심의 자리를 처음으로 국민이 갖는다는 그런 거창한 역사적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예.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결코 간과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서울의 지형으로 봐서도 서울의 중심이 종로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하는 그 배산 임수의 풍수도 북악산과 청계천에서 남산과 한강으로 옮기기 때문에 서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강역이 훨씬 넓어지면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기상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이 1392년에 건립이 됐지만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이제 우리 김윤혜 대변인이 5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하셨지만 만약에 이제 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옮긴다는 결정을 한다면은 예. 꼭 그 5월 10일이라는 날짜에 너무 그 집착은 하지 말고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소통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국방부에 혹시라도 어떤 그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가면서 저 이전을 하면 좋겠다. 그게 물론 2달 안에 다 되면 제일 좋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시일은 늦어도 어느 국민도 지적하지 않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한 2가지 정도는 윤 당선인이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관진, 김장수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 국방부로 갈 경우에 그 만약에 용산 그 합참의장이라든지 육참 총장 공간을 쓰면은 교통에 문제가 많으니까 기왕 국방부 옮기면 일단은 그 청사 안에 백악관도 그 집무실 그다음에 그 관저가 같이 있거든요. 예. 청사 안에 임시로 숙소를 마련해서 국민 불편을 좀 줄이는 방안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자 여야 일각에서는 풍수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용산 땅은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일테면 오욕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꼭 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설에는 무슨 풍수가의 자문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과문 내내 이야기 노래해놓고서 느닷없이 무슨 용산 뜬금없이 글로 간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또 국방부를 쫓아내고 거기 앉는다. 어떻게 해석하겠어? 풍수지리설 위해 무슨 걸로 해결하겠어? 누가 봐도 현재 관저가 갖고 있는 그 사용상의 불편한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풍수상의 불길한 점 이거를 생각을 한 적에는 옮겨야 되는데 얘기는 어떤 근거로? 수많은 풍수상의 근거로 그렇게 풍수가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할 때도 풍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재봉 교수님, 예. 이 풍수와 청와대 이전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뭐 풍수를 믿지 않는데 이게 예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옮겨지는지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과의 소통이 합당한 것인지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는 설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이 이런 게 자꾸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요. 저것 때문에 옮기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니길 바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돈 의원께서도 뭐 풍수 관련해서 이 청와대 이전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풍수만 따지고 보면은 현재 청와대 자리가 낮고 지리까지 따지면은 뭐 용산이 날 수 있습니다. 풍수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감사원 출입할 때 들은 얘기인데 서울 시내에 눈이 오면은 눈이 제일 빨리 녹는 자리가 현재 청와대 자리래요.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들고 물이 잘 빠지고 그러니까 명당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뭐 용산 국방부 청사가 명당이란 얘기는 뭐 아직은 못 들어봤으니까 풍수로만 따지면 그대로 청와대에 있어야죠. 청와대가 더 네. 좋다. 근데 지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뭐 대국이라는 굳이 표현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번창한 나라의 수도는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청와대는 산을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은 벌판이에요.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 그다음에 베를린, 파리 다 평지에 있고
그 평지의 기운으로 세계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물론 우리나라 현재도 굉장히 위대한 나라입니다만 더 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용산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르면 내일쯤 청와대 이전 장소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처 그리고 해당 주민 설득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